자, 일단 여러분들이 챙기실 건 여기 감가상각이 자동결산을 챙기시는 게 아니라요. 결산 12월 31일 날 하는 거다. 원칙이 12월 30일 날 하는 거다라는 거 챙겨주시고요. 자, 보죠. 일단 감가상각의 의의는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으니까 설명 빼고 그리고 가로 2번 뭐죠? 가로 2번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을 여기서는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을 할 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뭐냐면 취득 원가는 뭐 여태까지 귀에 닦지 않도록 설명했으니까 취득 부대 비용 더하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잔존 가치라는 건 우리가 이제 차량을 다 사용하더라도 얘가 가치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차 다 사용하더라도 여러분들 고물상 같은 데 넘길 수 있잖아요. 기계장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뭐 차는 뭐 다 사용하면 중고차로 팔 수는 없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연수가 끝난다라는 건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 또 외부에 판다면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론상으로야 내가 만약에 아까로 따지면 차가 내용연수가 5년이면 5년을 이론상으로는 다 쓰는 거지만 5년 지나더라도 여러분 재기능 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사용기간이, 이론상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 내가 얘를 외부에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추정을 하래요, 회계에서. 그걸 우리가 잔존 가치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말 그대로 사용기간인데, 우리가 사용기간이라는 건 추정이 들어가요. 회계에서는 주주들한테 정보를 전달을 반드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추정을 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상되는 사용기간인데 실제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기계장치를 5년이 내용연수라고 하면 기계장치를 회사가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기계를 돌린다면 기계장치는 5년보다 짧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내용연수는 우리가 사용기간이 물리적 사용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계장치를 5년이 내용연수다라고 하면 기계장치를 5년 동안 사용하면 못 쓸 것 같다라는 뜻이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물리적 사용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회사가 이 기계장치를 돌려가지고 제품을 만들겠죠.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제품을 팔아서 내가 수익을 5년 동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실제로 회계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데 이걸 물리적 사용기간이 아니라 경제적 사용기간이다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특허권도 여러분 내일 배우시겠지만 특허권 같은 무형자산은 대부분 내용연수가 법에서 20년 이렇게 정하거든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제약과 관련된 특허권을 20년 동안 한다라는 거, 그 특허권을 가지고 내가 제약을 20년 동안 팔아가지고 우리 회사에 수익을 안겨준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내용연수다라고 합니다. 회계학이니까 여러분들이 학문으로 받아들이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이 총 5개가 있어요. 근데 3개는 색깔이 들어가 있고요. 2개는 색깔이 없습니다. 일단 1호는 단해입니다. 1호는 단해요. 그리고 여기 색깔 넣은 게 얘가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액법, 정률법 너무 중요해요. 요 3개가 계산 문제 대비예요. 아래는 말 문제고. 자, 일단 정액법. 자, 법 앞에 정액이더라, 정액. 우리가 이제 정액이라는 게 정액제 요금 그 정액입니다. 그럼 정액제 요금이 매달 요금 어떻게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일정한 금액을 내는 거죠. 그럼 정액법도 마찬가지로 매년 일정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정액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시험에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정액법
계산, 정률법 계산, 연수합계법 계산 여기다 써볼게요. 자, 얘를 여기 위에다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계 장치를 2025년 1월 1일에 100원에 구입을 했대요. 그리고 내용연수는 3년이라고 하죠. 그리고 잔존 가치는 네, 10원이라고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이 기계를 사용해서 수익을 안겨줄 거, 이 기계가 3년 동안 나한테 수익을 안겨줄 거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잔존가치, 내용연수 3년이 끝나고도 외부에 판다면 10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액법은 자 외우셔야 되는데 정액법은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취득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요. 그걸 내용연수로 나눕니다.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요. 그럼 내용연수가 3년인데 방금 우리 감가상각이 결산이었잖아요. 그럼 2025년도 말, 2026년도 말, 2027년도 말 이렇게 세 번 상각하겠죠. 1월 1일 샀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서 정액법에 따른 거 1 정액법 여기서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에 따른 계산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일단 2025년 12월 31일 뭐 얼마가 감가상각이 될 거냐면 기계장치를 취득한 지 1년 사용했잖아요. 그럼 1년 사용했으니까 취득원가 100원에서 잔존가치 10원을 뺍니다. 그죠? 그 내용연수로 나눠요. 3년.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25년 12월 30일 날 감가상각을 할 금액은 30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몇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렇죠? 3번. 3년 동안 하는 3년 동안. 2027년 12월 30일도 마찬가지. 이거를 3번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얼마가 3년 동안 감가상각이 되냐면 90원이 감가상각됩니다. 그럼 이 90원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지금 사례에서 얘죠. 그렇죠? 100원에서 10원 뺀 거예요. 맞죠? 여기 100원에서 10원 뺀 거다. 이거 여기 취득가액. 그래서 잔존가치를 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끔씩 말 문제 나와요. 얘를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해요. 개정 과목은 아니에요. 해석하면 감가상각으로 그렇죠. 감가상각해야 될 대상이 되는 금액. 왜냐면 논리적으로 내용연수가 끝나고도 장부에 10원 남겨놔야 되는 거잖아요. 10원은 받을 수 있으니까 3년 동안 100원을 다 까는 게 아니에요. 10원은 남겨놔야 됩니다. 남겨놔야 되니까 3년 동안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은 10원은 남겨놔야 되니까 90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감가상각 방법이 지금 사례에서는 3년 동안 다 90원 깝니다. 그래서 다만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할 거니 아니면 다른 금액을 감가상각할 거니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감가상각 대상금액 어렵진 않죠? 정액법? 자, 그 다음에 정률법이에요. 자, 정률법은 뭐냐면 법 앞에 정률이 들어갔죠. 일정한 율을 곱한 걸 상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률이란 요거야. 일정한 상각률을 우리가 곱해요. 요거거든요. 정률.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정률법은요. 빼는 게 잔존가치를 빼지 않아요.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빼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뺀다라는 거. 우리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걸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장부금액, 그죠? 장부금액. 미상각자액은 나중에 세무이익 때 설명할 거니까 무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률법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장부 금액에다가 일정한 상각률을 곱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각률은 사람이 구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사람이 못 구해요. 사람이 못 구하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우리 회계 프로그램 있죠. 회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엑셀이 구해줍니다. 실제로는. 실제로 여러분 업무하실 때는 내가 직접 이거 막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알아서 해줘요.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니까 어떻게 하냐면 상각률을 계산하려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정률법은 계산 문제의 상각률은 몇이라고 가정해 줄 겁니다. 그죠? 저는 상각률을 가정을 하기를 어떻게 가정을 할 거냐면 요 상각률이 0.5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면 정확한 상각률이 아니에요. 그죠? 컴퓨터가 구해주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컴퓨터가 구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여러분 컴퓨터 들어갔다면 큰일 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2번 정률법. 그럼 정률법은 2025년 12월 31일 있죠? 요때 취득원가 100원이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잔존 가치를 빼는 게 아닙니다. 뭘 빼요?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빼요. 그러면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잖아요, 지금. 첫 해연도니까 감가상각비가 누적되어 있는 건 첫 해연도는 없어요. 없으니까 빵. 여기에 무조건 문제에서 언급된 상각률을 계속 곱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해연도 2025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할 감가상각비는 50원이 나와요. 이렇게. 자, 그리고 2026년 12월 31년 또 지났어요. 그럼 이때는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이 얼마나 쌓였어요? 그렇죠. 50원 쌓였죠. 여기. 50원이 일단 요때 쌓였어요. 그래서 50원. 그럼 여기에서 50을 뺍니다. 이렇게. 예. 여기에다가 다시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는 상각률을 곱해요. 25가 나옵니다요. 그다음에 마지막 3년째 2027년 12월 31일에 이제 감가상각비가 누적으로 얼마가 쌓였어요? 맞아요. 75입니다.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누적액이에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누적되어 있는 건 50에다가 25 이렇게 쌓였으니까 75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75를 빼요.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언급된 상각률 0.5를 곱합니다. 네, 그러면 12.5원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분명히 아까 3년 동안 총 90원 간다라고 했는데 요건 제가 가정이라지 가정. 가정인지 실제로는 우리가 총 3년 동안 90원 까도록 상각률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미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그럼 먼저 정률법 말문제. 그럼 정률법은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에는 감가상각비가 커요. 왜냐면 빼는 게 없으니까. 그랬다가 내용연수가 지날수록 빼는 누적액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점차 줄어드는 방법이죠. 요런 말문제도 대비하셔야 돼요. 감가상각 계산 문제, 말문제, 실기 다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이게 정률법. 자,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 자, 연수합계법은 법 앞에 연수합계라고 연수합계. 그럼 이 연수합계가 뭐냐면 내용 연수의 합계란데 내용 연수의 합계. 내용 연수를 합계한 방법. 그건데 보시면 연수합계법도 출발점은 정액법하고 똑같아. 출발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뺍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는데, 예. 근데 연수학계법 중요한 게 뭐냐면, 분자가 내용 연수의 역순이 간다라는 게 중요해요. 역순. 우리가 역순, 반대의 순서다라는, 일단 반대의 순서, 역순.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가는 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19, 8, 7, 6, 5, 4 이게 반대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일단은. 그리고 분모가 무조건 내용 연수의 합계예요. 분모가 내용 연수를 합계하는 방법.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실제로 한번 여기에다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실제 최근에 문제도 냈더라고요. 연수합계법. 자, 2025년 12월 30일. 자, 그럼 연수합계법 취득원가가 100원이잖아요. 그 잔존가치 무조건 저기 10원이죠. 100원에서 10원을 뺍니다. 여기에 곱하기. 지금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 연수가 3년이잖아요. 그러면 요 내용 연수의 합계가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 연수까지를 다 더하는 거예요. 분모가. 1부터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 연수까지를 다 더한 게 무조건 분모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용 연수가 3년이잖아요. 3년. 3년이니까 1부터 3까지 다 더한 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3. 그러면 지금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니까 순차적으로 가면 1.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1. 그 다음 연도에 2. 그 다음 마지막 연도에 3. 이렇게 가야 돼, 분자가. 그게 내용연수의 역순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내용연수가 거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에 내용연수가 가장 높은 숫자가 옵니다. 그럼 지금 사례에서는 3년. 그래서 여기가 아이고. 이거 색깔을 좀 빨간색으로 할게요. 네, 역수해서 여기가 3 이렇게 와요. 만약에 내용 연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년이다 라고 하면 그렇죠. 분모가 1부터 4까지 다 더한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그리고 여기에 4가 올라가요. 가장 높은 내용 연수가 첫 해 연도에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감가상각비가 45가 나와요. 첫 해연도에 45. 그 다음에 2026년 12월 31일에는 100 빼기 10. 그리고 똑같이 분모는 무조건 1부터 3까지 다 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3,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 2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30. 두 번째 연도에는, 세 번째 연도에는 12월 31일 날 100 빼기 10 곱하기 이렇게. 그리고 감가상각하는 마지막 연도니까 이때는 1이 와요, 무조건. 감가상각하는 마지막 연도에는. 예. 그러니까 분자만 잘 보시면 3, 2, 1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내용 연수가 4면 첫 해 연도에는 4, 두 번째 연도에는 분자의 3, 세 번째 연도에는 분자의 1, 마지막 연도에는 분자의 1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아마 1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수합계법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총 90원 깝니다. 다 더하시면. 90원이 90원. 근데 연수합계법도 정률법하고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감가상각을 초기에는 분자가 가장 높은 숫자가 올라오잖아요.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에는. 그래서 분자가 가장 높은 숫자가 올라오니까 초창기에는 감가상각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랬다가 감가상각비가 점차 분자가 떨어지니까 줄어요. 그죠? 요게 연수합계법의 특징.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말로 할게요. 나머지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자, 일단 이중 체감법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건 실제로 야매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정률법에서의 상각률이 엄밀히 얘기하면 제대로 된 상각률이라면서요.
정교한, 사람이 구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면 사람 입장에선 억울하잖아. AI 컴퓨터한테 뒤처진 거잖아. 자존심 상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구하고 싶다. 그래서, 예. 그래서 요 2분의 내용 연수를 삼각률로 가정하는 거예요. 맞죠? 내용 연수분의 1을 무조건 삼각률로 보겠다. 그래서 내용 연수가 만약에 5년이면 5분의 2니까 삼각률을 0.4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에 정률법은 샤넬 삼각률. 여기 이중체감법의 삼각률은 뭐냐면 샤넬 삼각률. 짝퉁. 다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명품, 짝퉁 이렇게. 그렇죠? 근데 명품이든 짝퉁이든 둘 다 감가상각비의 누적 계획을 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이나 똑같이 해도 초창기 많이 감가상각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법 앞에 생산량 비례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내가 총 생산할 수 있는 것 중에 예상되는 생산량만큼 까는 거예요. 실제 생산량만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광산 채굴이에요. 채굴? 채굴을 하는데 광물이 총 10만 톤 묻혀 있어요. 근데 올해 3만 톤을 채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30%만큼 까는 거예요. 정말 생산한 만큼. 그렇죠? 그게 생산량 비례법. 알죠? 자, 말 문제. 이게 나올라나? 좀 가려, 어이구. 보이세요? 일단, 지금 말로 떠들었으니까, 그래서 조심, 뭐냐면, 보시면, 우리가 방금 했던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은 초기에 감가상각 많이 한다라고 했죠? 감가상각을 취득 초기는 내용연수 첫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 나오는 말이에요. 요 아래에 있는 말. 그래서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가속상각법이라고 이 세 가지를 가속. 과속이 아니고 가속. 맞죠? 빨리 상각한다라는 빨리 초기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전에 그 속기사라고 맞나? 속기사? 맞죠? 빨리 하는 거 뭔가 이렇게 빨리 하는 그게 뭐 속기사라고 하던데 그 속이에서 잘 몰라. 어디서 들어보기만 했어. 뭔가 좀 아는 척하고 싶었는데 아는 척할 수가 없네. 아무튼 그 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근데 감가상각비가 점차 줄어들죠. 내용연수 지날수록. 그래서 나중에는 감가상각비가 점차 감소한다라고 해서 체감잔액법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점차 감가상각비가 감소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 나오는 말이에요. 개정 과목은 아닙니다만. 진짜로요. 가끔씩 냅니다 이거. 이거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요거 위에 띄워야 돼가지고 녹화 중이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도 그렇고 현실에서는 주로 정액법, 정률법 이 두 개만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주로. 나중에 왜 정액법, 정률법만 쓰는지는 세법 같은 걸 배우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로 정액법, 정률법의 계산 문제나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취득, 여기 감가상각 방법을 비교해서 연수학계법은 보지 마시고 주로 취득 초기 감가상각비 크기 여기에서 정률법하고 정액법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외우실 게 이거는 여러분들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가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정액법은 취득 초기나 나중이나 계속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한단 말이에요. 정률법은 초기에는 많이 상각하죠. 네, 그래서 취득 초기의 감가상각비는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당연히 큽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에 내용연수가 문제에서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에 정률법과 정액법의 감가상각비의 크기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맞죠? 막 금액을 주고 숫자를 주면서 계산하고 계시면 안 돼요. 계산해서 맞으면 행복하긴 한데 맞았어. 행복해 했는데 2분이 지난 거야.
그죠? 그럼 눈물이 앞을 가려야 돼요. 요거만 하면 10초면 되는데, 저 믿으시면 됩니다. 대신에 내용 연수가 3년쯤 되면 계산하셔야 돼요, 그거. 3년 중간 정도 되면 계산해야지. 초기라고, 초기. 첫 번째 연도에. 예. 그럼 반대로 우리가 비용이 크면 클수록 이익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 초기의 이익. 그럼 얘는 반비례잖아요. 그렇죠? 비용하고 이익은 반비례잖아요. 그럼 반비례니까 정액법이 정률법보다 커요, 당연히. 비용이 작잖아요. 그럼 이익은 크겠지, 초기에. 되셨어요? 요게 실제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어디갔냐? 여기 연수가 해볼까나. 114회 3번? 우리 교재. 아, 죄송. 맞아. 맞아. 중편 가날 뻔했다. 어이구, 큰일 날 뻔해. 자기 아래. 예. 자, 많이 중에 많이.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물론 계산 방법도 중요하지만, 요게 중요해요. 뭐냐면, 요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 공식 있죠? 이 공식은 맞는 공식이 아닙니다. 뭐냐면, 1년분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공식이 1년분. 12개월분. 맞죠? 12개월분 감가상각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 기계를 12월 1일에 해서 12월 1일 올해 12월 1일 그러면 올해는 몇 개월밖에 안 쓴 거예요. 우리 감가상각 결산 때 하는 거니까 한 달. 그럼 여기 여러분 이거 여기에다 그냥 숫자 넣고 감사합니다 라고 오답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기분 더러운 게 딱 맞춰 행복했는데 답이 틀린 거야. 자신 있게 답 고르고 그게 제일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요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다 대입한 숫자 고르면 그건 12개월 사용한 감가상각비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12월 1일 날 샀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전부 다 여러분들이 12로 나누면 한 달치 돌아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나누기 12, 나누기 10, 나누기 10 다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해 되셨어요? 자, 근데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만약에 내가 12월 딱 1일날 살 수는 없잖아. 누가 딱 1일날 사야지? 이러잖아요. 12월 8일날 샀대. 그러면 올해 결산일까지는 한 며칠 썼죠? 며칠. 1개월 안 되게 썼잖아요. 그러면 1개월로 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10월 24일날 10월 24일날 그러면 한 2개월 며칠 썼잖아요. 2개월 며칠. 그럼 3개월로 보라라는 거예요. 며칠은 한 달로 보라. 이해되세요? 그거고, 요것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여기. 이게 중요한데, 과거에 취득 시 감가상각은 1년만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2023년 1월 1일 날 취득, 이렇게. 그리고 감가상각을 해보세요라고 합니다. 진짜로요. 2023년도 1월 1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보자. 2023년 12월 31일 날 한번 1년 사용. 2023년도 1월 1일에 샀다면, 그러면 2023년 12월 31일 날 한번 상각했겠죠. 그 다음에 2024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한 번 더, 그 다음에 2025년 12월 31일 한 번 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3년을 썼잖아요. 3년 썼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3 하면 틀려요. 여러분 왜 틀려? 3년 썼는데. 그죠? 여러분 3년 썼는데 왜 틀려요? 라고 하시면 회계에서 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익이라는 건 2월이 돼야 돼. 이익. 안 돼요. 맞죠? 작년도에 내가 10억 이익 받고 올해 손실 4억 봤으면 친구한테 얘기할 때 나 작년도에는 이익 봤는데 올해는 손해봤어 이러지. 야, 나 올해는 6억 이득 봤다? 왜? 작년도에 10억 이득 봤는데 올해 손실 4억 봤으니 6억 이득 봤어. 이러지 않잖아. 그럼 이익은 다음 년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다음 년도 넘어가면 수익도 0부터 출발해요.
즉 수익, 그러니까 이익이 2월이 안 된다라는 건 우리가 이익이라는 건 단순하게 이익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수익에서 비용을 뺏어나 제가 방금 울었어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잖아요. 그럼 이익이 2월이 안 된다라는 건 수익하고 비용이 나와 이익 또는 손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수익하고 비용도 2월이 안 된 단기 개념이에요, 무조건. 그럼 단기 개념이니까 과거에 취득했으면 올해 2025년도는 1년을 쓴 거예요. 1년치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서도 여러분들 친절하게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 그렇게 주거든. 단기의 이렇게. 비용은 단기 개념이다. 여러분 여기다 곱하기 3을 하시는 거 뭘 구하는 건지 아세요? 그건 감가상각 누적액을 구하는 거, 누적액. 감가상각비는 비용은 단기 개념이에요, 단기 개념. 아셨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진짜로요. 자, 그러면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일단 기출문제 114회, 330페이지. 330. 네, 3번이요. 330페이지 3번. 물음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막 보시면 안 돼. 물음. 아, 벌써 지금 쌓는 거예요? 아니 그냥 물어봤어. 궁금해서. 친구들이 많이 놀리죠.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물음이 장부가액이에요. 여러분 장부가액. 물음 잘 봐요.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게 구한 게 아니에요. 장부가액. 여기 있잖아. 장부가액 있네요. 이거 장부가액.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거 구하라세요. 라는 뜻입니다요. 어쩌라고 어떻게 정해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 계산 문제 풀 때는 꼭 제발 물음 좀 먼저 잘 보셔야 돼. 물음 진짜로. 진짜로 그냥 이거겠지 추론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어. 어. 응?
자,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2025년 1월 1일 날 취득했죠? 취득했으면 2025년 이제 감가상각이 결산이니까 2025년 12월 31일 네, 기계장치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을 딱 썼어요. 12개월. 그러면 우리가 연수합계법이잖아요. 300만 원에서 제가 지금 울고 있어요. 제가 지금. 예. 네. 네. 30만 원. 네. 자, 이렇게. 네. 자, 요거 우리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연수합계법이니까 무조건 내용연수는 우리가 여기 분모는 1부터 5까지 더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1부터 5까지를 다 더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인데 우리가 역순이니까 5가 와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얼마냐면 여기에 90만 원 나옵니다. 90만 원. 그죠? 이렇게 90만 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에요. 그럼 장부 금액 뭐 빼기 뭐?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취득 원가 지금 300이잖아요. 그리고 감가상각하는 첫 해 연도가 유일하게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비 누적이 같은 연도겠죠. 감가상각은 첫 해 연도야. 첫 해 연도가 감가상각비랑 감가상각이 쌓인 게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90만 원을 빼요. 이게 감가상각비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첫 해 연도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되세요?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361. 진짜로 이거 중에 361. 뭐 숙제는 없어요, 여러분. 자, 361페이지 7번. (7번) 잘 보시죠. 조심하실 게 지금 정률법이잖아요. 정률법. 문제 보여요? 정률법?
정률법이면 내용연수하고 잔존가치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무조건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2025년도는 1년 다 쓴 거잖아요. 근데 취득일이 2024년 7월 1일입니다. 그러면 2024년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정률법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니까 그럼 2024년에 6개월치 감가상각한 게 누적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2024년 12월 31일에 이때는 감가상각하는 첫 해연도니까 빼기 0이지. 그죠? 여기에 상각률 45%.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2024년도에는 6개월. 그죠? 6개월이니까 여러분들이 산수로 나누기 12 하면 일단 초심자분들 위해서 나누기 12 하면 한 달치 정률법이 돌아가요. 그럼 다시 곱하기 6 하면 됩니다. 진짜 이거 진지하신 분 계신다면 실제로 이렇게 하시면 이게 225만 원이가 나와요. 그럴걸요 아마? 그죠? 그럼 다시 여기 225만 원이 2024년도에 감가상각비가 누적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45%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세요? 그럼 답이 나오겠죠? 나오겠지. 그럼 질문. 만약에 정액법이면 어떻게 구해요? 정액법. 똑같이? 아니에요. 정액법 어떻게 돼요? 이게 정액법이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는 거잖아요. 정액법이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고 내용연수로 나누죠. 그죠? 그럼 취득원가 1,000만 원, 그 다음에 잔존가치 50만 원 빼고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1년 6개월 썼으니까 12분의 1년 6개월 18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지급된다. 왜? 2025년 감가상각 B는 단기 개념이니까 이게 1년치에 2020년 1년치. 여러분, 선생님 얘는 왜 이렇게 했냐고. 라고 얘는 감가상각비 누적이익을 빼는 거죠. 정률법 공식이. 한번 고민해봐. 감가상각 누적이익을 구해야지. 그래서 작년도 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정액법이라 이렇게 하시면 진짜 나중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실기로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실기에 감가상각 구하라고 입력하라고. 조심. 그래서 비용은 수익 비용은 올해 연도 개념. 자산부채 자본은 누적 개념. 요거. 자, 됐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